자, 그래서 오늘은 4-1, 4-2로 나눠 갖고 들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봐봐요.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일단 반뚝 잘라 갖고 지도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 부분은 명백히 코드 쪽과 관련 있는 코드 한가운데 문장이 있고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쪽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일단 제목부터 시작해서 본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1 끝나갈 때쯤에 이제 데이터 영역과 살짝 연결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 살짝 걸쳐놓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4-2는 아예 제목부터 데이터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 조금 이따 데이터 영역과 관련해서 한번 살짝 정리해보고 오늘 수업을 끝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4주차 수업까지 하면 우리가 슬슬 다른 것들 좀 더 복잡한 걸 논의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신기한 거 나오고 다다음 주는 우리가 쉴 거고 다다음 주 7주차 목요일이 우리로서는 마지막 수업 날인 거잖아요. 중간고사 직전까지.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 시험 범위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주차 다 쉬니까 추석 연휴 저는 이제 금공강이라 다 쉬니까 대충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는 빠르게 중간고사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험은 일단은 8주차 목요일 수업 시간 중에 그가 3시부터 6시 사이에 강의실 하나 빌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고 우리 학교 특이 그게 엄청 빨라요. 모든 게 다 빠릅니다. 대충 이제 한 10월 중순쯤 가면 이제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님 다음 학기 무슨 수업 하실 막 이런 거 이제 흥정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와요. 다른 학교들은 보통 12월 때쯤에나 그걸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중간고사 시간표는 사실상 다 잡혔다고 볼 수 있고 장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본부에서 이렇게 뿜빠이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장소에서 시험 보긴 좀 불편할 테니까 조금 넓은 강의실에 가서 수업 시험을 보고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는 제가 결정되는 대로 이 클래스에 올리고 우리 수업용 톡방에다가도 공지사항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준비해 주시고 4-1 제목은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 단어를 컴마에서 묶어갖고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수업 기억납니까? 그래서 최종 목표 우리는 대충 뭐 이런 거 있나 보다 하고 집에서 구경합시다 하고 빠르게 퇴근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대충 첫 한 달 마친 시점쯤에 그 막 소위 별 찍기 내지는 막 삼각형 그리기 그런 걸 합니다. 그거랑 관련된 내용 살짝 진행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어가 짠뜩 등장했고 일단은 지난주 후반부의 실습 시간에는 함수 이야기 굵은 글씨로 살짝 소개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함수랑 관련돼 있는 실제로 우리가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를 적어봤어요.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나이차 등등. 그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이미 알고 있는 함수 예를 들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수식의 일종이에요. 그걸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식 예를 들면 input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우리가 예를 들면 UOAG에다 담아가지고 써먹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살짝 직접 경험만 해보고 스타트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input은 이제 프로그램 바깥에서 모니터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그 사람이 원하는 글자들을 데이터라 말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라 소개를 했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제 프린트는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열심히 준비해 놓은 메시지를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 에러 형식과 관련한 오류에서 처음 구경했었던 이름 int, str 그런 친구들 이 int 뭐 숫자 str 글자들 이런 식으로 구경했었고 값의 형식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짚어놓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에는 int, int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마치 함수 호출식인 것처럼 우리가 적어서 뭔가를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손에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다, 이 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얻고 싶다 할 때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 형식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적은 다음에 그 괄호 안에다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래서 int 괄호 열고 닫고다 라면
그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얻고자 하는 내 손에 있는 원본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어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if문을 적어봤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할 때 동갑이냐 연상이냐 연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게끔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살짝 정리해 보는 걸 조금 있다가 바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은 이제 순차 분기 반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명백히 데이터 영역보다는 코드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 함수랑 함수정의 오늘 이제 슬라이드를 투자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할당문이라는 세 글자가 조금 있다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순차분기 반복 구경해보고 중간 쉬는 시간 맞이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스타트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일단 함수입니다.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에요. 여러분 함수라는 단어 초중고 시절에 들어봤잖아요. 함수가 뭡니까? 여러분 함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막 이런 거. 삼각함수라든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그런 거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함수, 중학교 때 함수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아마도 뭔가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화살표 같은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의역, 공역, 치역 같은 표현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그 정의역, 걔가 영어로 도메인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거랑 관련된 소위 1:1 매핑과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똑같은 입력을 밀어 넣었을 때 똑같은 출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력의 범위,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출력의 가능성의 범위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수학 동네에서 말하는 함수는 그렇게 다양한 거가 있는데 이제 변수랑 수식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수학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 어렵습니다. 컴퓨터 동네에서 변수는 엄청 쉽다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컴퓨터 동네에서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다양한 myage, 차, 막 이런 거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서 적절히 값을 담았다가 끄내 쓰는 용도로 써먹었습니다. 그 다음 수식 역시나 수학 동네에선 다양한 수식들 막 부등식, 막 비례식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컴퓨터 동네에서 수식 영어로 expression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우리가 강조를 해뒀어요. 자, 그 부분이 지난주 내용 중에 가장 어쩌면 중요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조금 자주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무튼 한 줄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동네 굵은 글씨 변수가 뭐다, 수식이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요 함수 친구는 수학 동네 함수랑 조금 다르긴 하는 프로그래밍 동네 함수 친구는 아쉽게도 딱 한 줄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살펴본 걸 토대로 두 가지 정도는 터치를 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함수의 이름이 뭐냐? 어떤 함수는 이름이 프린트일 수도 있고 인풋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 인수라는 거, 여러분 인수, 뭐 매개 변수 막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다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같은 거 본 적 있다면 그 x가 소위 변수 내진 미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함수에 대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몇 개 받냐 같은 게 결정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 나중에 인사를 한번 한다는 건 여기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문장 두 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야 와 같이 우리가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함수를 준비하는 쪽에서 고려할 만한 거예요. 내 새로운 함수는 이름을 나이차라고 해야지, run이라고 해야지, triangle이라고 해야지 와 같이 여러분이 정해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입장, 그런 함수들을 호출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함수 호출식 할 때 나왔던 그거예요. 영어로는 call입니다. 그 동네도.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인사 괄호열고 닫고 해가지고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거는 미리 준비해놨던 이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당장 한 번 실행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얼마든지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막 인사 괄호구 닫고 엔터 인터랙티브에서 쳐봤더니 인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름 한 번 더 입력할 수 있었고 내 이름이 섞여 있는 메시지를 출력해 놓은 걸 구경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함수의 일종인 인풋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덧대 보도록 합시다. 자, input 말 그대로 사용자 입력 그 자체를 함수 이름으로서 쓰고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그러니까 F5 누른 이후 시점에 프로그램 밖에 있는 모니터 앞에 있는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그 사람의 결정을 키보드를 통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적어둘 수 있는, 그에 대한 호출식을 적어둘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식 input 괄호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나오게 돼요. str 형식 값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머릿속으로 1년은 365일이지 라고 365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골랐다 하더라도, 마지막 엔터를 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키보드에 3키, 6키, 5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라비아 숫자냐 아니면 한국말이냐 한글이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글자들 하나하나 엔터키 치기 직전까지의 글자들을 모아서 우리한테 str 형식 값으로서 던져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수식 그 자체를 함수 호출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하실 수 있어요. 쟤도 나름의 연산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얻는, 나중에 그 함수 호출식을 실제로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그 함수에 대한,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str 형식 값 하나를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작은 따옴표 한 다음에 이번에 네가 입력하는 건 나이입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먼저 운을 띄워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input이라는 친구는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우리가 str 형식 값 하나를 지정해 둘 수 있고, 이 친구는 실제로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동안 일단 그걸 먼저 출력을 해줘요. 마지막 엔터키는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오른쪽 글자를 꺽쇠로 해놨다면 꺽쇠 바로 옆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네가 지금 입력하는 게 네 개인정보야, 주민등록번호야 와 같이 우리가 먼저 운을 띄워줄 수 있는 기능 또는 그런 메시지 자체를 컴퓨터 동네에서 보통은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그 대딸가게 시대에 좀 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막 프롬프트 전문가 막 그러면서 막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 막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인풋에 대한 설명 그 정도로 해두고 여러분 원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라는 친구, 영어로는 function, definition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일단은 문장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while문 적어봤고 import문 적어봤고 다양한 문장들 적어봤어요. import문은 import로 스타트하고 등등이었는데 함수 정의는 일단 def로 스타트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우리가 직접 써본 적은 없지만 이 친구는 인수를 몇 개를 받을 거냐, 그 다음에 걔 나중에 호출했을 때 무슨 문장을 실행하면 되는 거냐, 그에 대한 내용물까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뭐 fun으로 시작하지는 않고 def로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def가 define 내지는 definition의 준말이라고 봐주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while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적어본 적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while문 적을 때처럼 이 친구는 첫 줄을 잘 구성해 놓고 콜론 찍고 엔터 키를 쳐서 내용물 들여쓰기해서 문장들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수 정의 첫 줄이랑 내용물 문장들 잘 적어둘 수 있고, 자,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함수 정의를 실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하얀 창 뒤에 숨어 있는 친구는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서 우리가 들여쓰기에도 문장들이 이 새로운 이름 인사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내용물이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두게 되는 거예요. 몰래 기록을 해둡니다. 나중에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타이밍이 오면 미리 기록해둔 문장들을 실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화요일 오후반 같은 경우는 요 똑같은 강의실에서 파이썬 말고 C를 다루는 그냥 이름이 5글자 프로그래밍인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선 C를 다루고 있고, C 동네도 일단 함수 정의라는 걸 우리가 직접 키보드 쳐서 적을 수 있어요. 거기도 일단은 뭐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인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내용물 문장 채워 넣는 건 동등합니다. 근데 그 동네랑의 차이점은 C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가 실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은 함수 정의가 문장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임포트문 적을 수 있다 하는 타이밍에는 그 자리에 함수 정의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문장이니까요. 그리고 문장이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 그 자체가 실행의 대상이다라고 언제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나중에 C라든가 볼 때 이상한데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파이썬 말고 다른 동네는 엔간하면 이 함수 정의라는 게 문장의 일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썬 특이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매우 특별한, 매우 특이한, 사실상 유니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메이저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사이에서는 유니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강력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이긴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내 회사에 갔어요. 또는 창업을 했어요. 내가 사장입니다. 사장이면서 내가 개발자예요. 그럴 때 우리 회사는 프로그램 만들 때 뭐로 짜면 좋을까요? 할 때 그럼 파이썬 쓰시죠 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왜냐하면 파이썬은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실행한다라는 건 이런 이름 나중에 인사시키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기억을 해둔다, 기록을 해둔다, 정해둔다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얘기고,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이러한 함수 정의를 자주 적어보는 거가 갖는 의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되지 않나? 우리에겐 복사 붙여넣기가 있잖아요. 인사 괄호고 닫고 하는 거 대신에 그 두 줄 문장을 복사 붙여넣기 해도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가 갖는 의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미리 하나의 세트로 마련을 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물로서 우겨 넣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이니까 코드 그 자체잖아요. 코드 영역 그 자체잖아요. 코드 덩어리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정해서 붙여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 거잖아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 게임을 처음부터 .py 파일 하나 컨트롤 N 해서 만든 다음에 그 게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엔터 쳐가면서 만들면 한 달 안에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짜잘한 거 먼저 해두고 다음 주에 이제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해당하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다뤄야지와 같이 나눠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전체 목표를 잘게 쪼개서 접근해야 돼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내 캐릭터와 장애물이 부딪혔는지 검사하기 위한 문장들, 내 캐릭터가 레벨업 했을 때 능력치를 주사위 굴려서 올려주는 문장들, 아니면 내 지금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템, 특정 이름의 아이템 하나를 사용하는 문장들과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체크라든가 레벨업이라든가 유즈 아이템이라든가 이름을 딱딱 붙여가지고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좁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한 세트로 담아서 다루기 쉬운 목표들이니까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적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나중에 이대로만 하면 레벨업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은 그 함수 정의 위에다 적어둔 채로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내 캐릭터의 경험치가 100 이상이 되었다면 과 같은 if문 적은 다음에 그 if문 내용물로 레벨업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만 여러분이 딸깍 해두면 우리가 지난주에 준비해뒀던 하나의 세트, 그 문장들을 한번 지금 실행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냐를 잘 고민해서 레벨업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고찰을 해서 문장들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함수 호출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다가 함수 호출식을 적어두는지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뒀던 그 함수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실행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치 가득 차면 레벨업한다. 그 if문은 나중에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측면에서 함수 정의는 자, 우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름들, 우리 막 myage, yoage, 차 막 그런 거 도입해가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코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코드 쪽은 그렇다 칩시다. 데이터 쪽은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질문할 수도 있고, 사실 얘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미 해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한테,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이번엔 20배속으로 할 거야 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예를 들면 템포는 10 엔터와 같은 느낌의 문장들을 적어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문장을 적으시면 되고, 그 친구를 파이썬 동네에서는 할당문, 영어로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문은 statement를 말하는 거고, assignment. 자, assignment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대학교에서는 과제를 assignment라고 하잖아요. 그죠? 초중고 시절까지는 홈워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과제를 홈에서 하지 않고 스타벅스라든가 커피 전문점에서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assignment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assign이라는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대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따지면 assignment statement를 대입문 세 글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전공자 기준으로는 1학년 1학기 때 이 파이썬 이 동일한 수업 자료 보고 같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1학년 1학기입니다. 이게 3월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대입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에너지 드링크 맞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수능 공부를. 그래서 아쉬움이라든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 PTSD라 그러잖아요. 트리거가 발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저 assignment라는 단어에 대해 대입이라는 표현을 하는 대신에 살짝 비슷한 할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있는 어르신들 앉아 있잖아요. 뭐 졸업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수업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도 작년까지는 고3이었다라고 마음속으로 회춘했다라고 생각하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게임 만들 때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할당문이라고 발음하기도 더 쉬운 이 친구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아무튼 우리는 이미 이전에 새로운 이름들을 도입하기 위한, 근데 좀 더 정밀하게는 값을 하나 담아뒀다 꺼내기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부풀리기 위한 새로운 이름들을 할당문을 적어서 도입했다라고 정리를 해두실 수 있을 겁니다. 할당문 적는 방법, 자, 이 친구는 예를 들면 assignment잖아요. 뭐 assign이라는 황금색 단어로 스타트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가운데에 는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 도입하고 싶은 새로운 이름, 인사, 는, 3, 엔터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새로운 이름을 적고 오른쪽에는 걷다가 맨 처음에 뭐 담고 스타트 할 거냐를 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할당문도 문장이란 말이에요. 걔에 대한 실행은 일단 는 오른쪽 수식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5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 값을 왼쪽에서 정한 바로 그 이름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써봤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 이미 써봤던 프린트라든가 타임.슬립 같은 친구들도 누군가가 미리 마련해 두신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쟤네들에 대한 함수 정의가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친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는 적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 프린트라는 함수를 중심으로 놨을 때 우리는 프린트 함수 정의, 그러니까 출력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걱정하는 쪽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뭘 출력할 거냐, 예를 들면 학을 출력한 다음에 교를 출력해야 된다, 그게 내 목표라면 나는 2개의 프린트 호출식을 적되 학 출력하는 호출식이 먼저 계산되게끔 적절히 위에다 적고
그다음에 중간에 타임점 슬립 같은 건 나중에 쓱가가지고 적은 다음에 그 이후 시점에 교를 출력하게끔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프린트 쓸 때 여러분 별로 어렵다든가 수강 취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프린트라는 함수, 자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작성했던 예시 코드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동방예의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몇 줄이었습니까? 20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봤던 함수 정의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목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프린트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거 출력해줘 하면은 다 들고 가서 적절히 잘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키 쳐줄까 말까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추가적인 선택지도 제공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과연 몇 줄 정도 될 거냐, 문장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냐라는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컴퓨터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글자, 호출식 적을 때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글자들을 적절한 가장 기본적인 자리,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잖아요. 그런 자리에다가 기본 색상으로 출력하는 그런 기능, 함수 정의를 구성하는데 보통 2만 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엔터로 적어놓은 그 문장, 그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동안 우리는 사실 문장 2만 개를 실행했던 거예요. 2만 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헬로월드 출력하는 것조차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1도 알 바 아니었잖아요. 헬로월드 안녕 세상, 헬로월드 안녕 세상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드는 게 가능할 거잖아요. 자,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게 내용물이 얼마나 복잡할까는 전혀 본인이 고민하거나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몰라도 되는 거였죠. 우리는 단순히 괄호 안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 마지막에 엔터키 치는 게 싫으면 어떤 식으로 괄호 안을 꾸밀 수가 있는 것이냐와 같은 일종의 사용법만 살짝 가져가 놓고 뭐 필요하다라면 GPT라든가 잼미니한테 검색해 가면서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 게임 만들 때 15주차, 16주차 시점에 여러분한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 미래 시점에 내 게임의 본론을 만들 불쌍한 나 자신을 위해서 과거 시점에, 현재 시점에 나 자신이 미래를 위해 그 친구가 좀 더 편하게 우리 게임의 몸통을 만들 수 있게끔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함수 정의를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 채워가면서 적어두면 미래의 나 자신이 좀 더 원활하게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레벨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아이템 하나 꺼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특정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튼 자, 우리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코드 덩어리 함수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하고 싶냐,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내용물을 실행하고 싶냐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변수 이름들 서로 다르게 부여하듯이 함수들도 서로 다른 이름들 적절히 이름만 봐도 우리가 그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이름들 잘 골라서 함수 정의 첫 줄에서 정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이름들을 도입해 가면서 여러분만의 조그만한 게임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싸하죠?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인트랑 str, 오류 메시지에서 처음 봤었던 각각 형식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int 괄호 열고 닫고를 우리가 먼저 써봤어요. 우리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원했습니다. 사용자가 본인 나이 몇 살이야 할 때 뭐 20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20 두 글자를 쳤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머릿속으로 본인이 20살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인풋 호출식 계산에서 받은 str 형식 값을 가지고 적절한 int 형식 값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뺄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내가 희망하는 형식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마치 함수 호출식인 것처럼 꾸미시면
소기에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필요할 때 타입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덧셈식 적어놨는데 얘가 숫자 덧셈이 될 수 있게끔, 글자 붙이기가 될 수 있게끔 값의 형식을 내가 의도하는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일단 int랑 str은 아쉽지만 함수 이름들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걔랑 관련된 뭔가 코드 덩어리를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괄호 닫고는 뭔가 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물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도 들여쓰기에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에는 int, str 말고도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4-2에서 살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전 수업 우리가 지금 4주차 목요일에 접어들었는데,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내용들 살짝 요약해 보면 파이썬 동네는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여러분 적절한 시점에 지금 이게 목표라면은 인포트 타임에서 타임.슬립 쓰시면 돼요. 다른 게 목표라면 프린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 키보드 입력 받고 싶으면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노래 가사를 출력하고 싶어요 하면은 while to로 한 다음에 내용을 밀어넣으면 된다와 같이 이런 게 마련돼 있어요와 같이 소개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쓰임새가 매우 좁게 형성돼 있는, 다른 분들이 마련해둔 기능을 수입해 온다를 의미하는 임포트문. 그 다음에 얘네들만 말고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굵은 글씨 단어들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초에 그 자체에 해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수 내지 함수 개념들은 뭐 설명 다 외우기는 귀찮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납득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저런 것도 있어야겠지 당연히, 그래야 프로그램 만들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순차 분기 반복은 일단은 파이썬 동네, 그러니까 컴퓨터 동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 앞에 있는 기기한테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인 단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소개할 건데, 이 3가지를 오늘 굳이 골라갖고 소개하는 이유는 얘네가 가장 쉬워서라기보다는 진짜로 이 3가지밖에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딴 게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순차 해줘, 오케이, 분기해줘, 반복해줘, 이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는 엄청 쉬울 겁니다. 대신에 내 머릿속에 뭔가 원대한 계획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제 이제 맥주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막 사실상 예술가 그 자체가 됐습니다. 뭐가 막 열심히 흘러가요. 내 이 흘러가는 대로 내 기계가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것도 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켜고 컨트롤 N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잘 정리해서 엔터 쳐가면서 적을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굳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300시간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 미묘한 생각을 오직 3가지 재료, 순차랑 분기랑 반복만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양한 것들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누군가 천재 같은 분들이 갑자기 번뜩해가지고 이거 확실히 순차 분기 반복만으로 가능합니다라고 딱 발표하시면 그분은 이제 선구자가 되는 거라 볼 수 있고,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아직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도 충분히 많은 게 현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제약 조건이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명백히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순차 분기 반복. 일단 반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2주차 뭐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몇 번 이제 살짝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은 여러분이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 뭐 분기점, 인생의 분수령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A 또는 B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순차, 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줄을 잘 서야 된다라든가 순서대로 입장해 주세요라든가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여러분이 하나를 꼽아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연 반복을 구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차랑 분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죠. 물론 당연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프린트 함수 정의 안에는 반복 흐름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이 없다. 일단은 우리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연속 재생 기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복이 없다라는 건 복사 붙여넣기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사 붙여넣기를 무한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2주차 최종 목표 달성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전. 자, 분기가 없다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방예의지국 엄청나게 중요한 3강오륜 그 자체였잖아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300살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기 개념이 없다라면 저 사람이랑 나랑 나이 차가 얼만지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누구한테든 말을 하든가 그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든가 두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기가 없다면 동방예의지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분기랑 반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의외로 답변이 심심합니다. 당연히 순차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긴 한데 엄청 간단한 친구니까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짝만 요약하고 갈게요. 그래서 순차 영어로는 그러니까 순차 분기 반복 3개를 나열할 때 그중에 순차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보통 한 시퀀스 정도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파이썬 동네 어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을 정리할 때 3가지 개념을 일컫는 거기 때문에 동네마다 명칭을 다르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비주얼 프로그래밍 옆반에서는 다른 언어를 써서 다른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만 시퀀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장하기로는 이 순차는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차가 무슨 뜻이냐라면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해둔 엔터 쳐가면서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X는 3 엔터를 적고 그 아래에다가 프린트 괄호 X 괄호 닫고 엔터를 적어놨다면 무조건 X는 3 엔터를 먼저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일단 3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X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서 화면에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위에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거를 한다라는 게 순차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 func에 대한 함수 정의를 위에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적절한 자리에다가 func에 대한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func가 뭐지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펑코 출식을 만났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미리 준비해둔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얘도 순서가 서순이 되면 꺼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이메로 발생한다든가 몰라서 못한다든가 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차 개념은 마치 일종의 시간적인 흐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모노토닉한 흐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래머가 원래 목표로 했던 바로 그 결과, 예를 들면 학교 종 노래 한번 출력한다가 목표였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노래 가사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학을 출력하는 거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교를 출력하는 게 실행되게끔 그 아래에다가 적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학교 종 노래가 우리 목표대로 학교 종이 땡땡땡 7글자가 순서대로 출력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래,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우리가 그 각각을 노래 가사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엔터 쳐가면서 적었고 그 순차 개념을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철석같이 지켜서 무조건 학 출력하는 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교 출력하는 걸 실행해 줬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라는 결과 영어로는 consequ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자체에 시퀀스가 들어있잖아요. 이 컨시퀀스 이제 번역하면 막 되게 인과응보라든가 당연스럽게 자명하게 따라오는 결과라든가 같은 되게 결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응하는 그런 느낌의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느낌의 결과로서의 단어, 느낌을 갖는 단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차는 그거를 항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반드시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차, 무조건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를 지킨다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럼 순차의 반대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arbitrary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ABC라고 적어놨다가 하더라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 맘대로 ACB 같은 느낌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잔뜩 고민해서 순서대로 엔터 쳐가면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었다 하더라도 F5 누를 때마다 지 맘대로 순서 바꿔갖고 실행해버리면 우린 그 친구를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인간과 비교했을 때 기계의 중요한 특징이 요 순차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계획해둔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진 않잖아요. 중간중간 봤을 때 지금 저쪽은 줄이 기니까 다른 쪽 먼저 갔다 와야지라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미리 정해둔 계획을 만약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변경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대원칙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해둔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컴퓨터 30년 하고 그런 완전 쌉 고인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같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정해놨었던 그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운전할 때도 그래 앞차가 앞에 있으니까 먼저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선량해 보인다 타인을 배려한다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기계 장치 그 자체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누구나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계한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계처럼 그냥 동작한다라고 여기셔도 돼요. 되게 멋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만큼이나 컴퓨터 동네에서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사람 쓰지 않고 기계를 써도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이런 순차대로 진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 봐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깨지면 진짜로 대참사가 발생을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순차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분기랑 반복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흐름, 위에서 아래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무조건 한 번씩 실행한다에 대해서 약간의 베리에이션,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여기셔도 좋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분기, 영어로는 브랜치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뭇가지 같은 거죠. 그래서 브랜치는 어떤 문장들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인사하는 거를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의 핵심은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우린 if문을 적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분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안 해야 된다. 그럼 아예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한다. 0번 또는 한 번 이 문장을 실행해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분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도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은 이제 영어로 루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고상하게 부르는 동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가장 자유도가 높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멋진 대신에 우리가 저걸 목표에 맞게 다루기는 확실히 어렵겠구나라고 느낀다면 정상일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이런 느낌으로 무조건 한 번, 0번 또는 한 번,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이라고 대충 납득해 둔 상태에서 뒷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if문 적어봤잖아요. 파이썬의 문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동네에도 이 부분은 다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 친구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어서 도입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적을 때 내 코드 실행 흐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일단 생김새는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었습니다. 키워드라고 부르는 황금색 if를 적고 그 다음에 수식을 하나를 적어요.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에서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거냐, 그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줄 if 키워드 바로 뒤에 적는 수식을 보통 그 if문의 조건식이다, 영어로 컨디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또는 어떨 때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수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가 0이냐와 같은 식으로, 만약 차가 0이면, 만약 차가 0보다 작으면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if문이라 하더라도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 놓냐에 따라 내용물 문장들을 어쩔 때 실행하고 어쩔 때 실행하지 않을 거냐가 디테일이 살아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if문 문장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걔도 실행의 대상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if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런 작업들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걸 말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딱 이제 다음 문장 뭐지? 아, if문이야. 아, 젠장 하면서 가장 먼저 첫 줄에 있는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 조건식도 수식이니까요. 그게 true가 뜨거나, 우리가 이미 본 적 있는 true가 뜨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값이 떴다라면 들여쓰기에 둔, 우리가 적어둔 내용물 문장들을 한 번 실행해 줍니다. 그때도 당연히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겠죠. 자, 여기서 true에 준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인트 형식 3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true에 준하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을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판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 봤던, 자, 인트 형식 값 20은 과연 이 친구가 봤을 때는 true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은 true래요. 20살은 참된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38살은 true입니다. 참된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제 256살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true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살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3 엔터 치면 얘는 과연 true로 판정이 나올까요? false로 판정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 통장 잔고가 20억 원이에요. 기분 좋아요. 38억 원이요. 기분 좋아요. 256억 원이요. 점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걔네들은 다 true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3억 원이에요. 엔터 치면 얘도 true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3도 true고 마이너스 300도 true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true에 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봐봐요. 마이너스 3 true입니다. 마이너스 2도 true입니다. 마이너스 1도 true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은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0?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이제 드디어 true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0 플러스 0은 일단은 int 형식으로서는 동일합니다. 있잖아요. 수직선 위에 똑같은 점에 찍는 거니까요, 결국은. 아무튼 그래서 int 형식 값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가운데 있다라 말할 수 있는 0만 true에 준하지 않는 값이 나와요. 0, 0, 없을 무 그 자체다 이겁니다. 자, 다른 애들은 이제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이라고 우리가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 얘는 true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적어놨다고 해도 true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뭐 0 한 글자짜리 이렇게 해도 true라고 뜨고, str 형식 값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0글자짜리 친구만 false로 이렇게 판정하도록. 그래서 동네마다 조금씩 룰이 달라요. 형식마다 이게 true로 준하는 거 아닌 거를 구분짓는 그런 일종의 공식이 서로 다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 형식 저렇게 보면 되게 요상하다라 느낄 수 있는데 그냥 글자 숫자만 센다라 생각하면 간단하죠. 글자 숫자가 일단 당연하게도 str 형식 값은 마이너스 3글자 같은 개념은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위 자연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몇 글자든 아무튼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근데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 걔는 좀 쎄하다라고 지금 느끼도록 돼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 전부 다 true 4글자 적어서 false 5글자 적어서 여러분이 그 true 그 자체가 나오는 수식, false 그 자체가 나오는 수식도 당연히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조건식 계산 결과 값으로 이번에 나왔다라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해요. 그 다음에 그에 준하지 않는 값이 나왔다. false 내지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이번에는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문 실행의 핵심은 이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포트 타임 엔터 같은 거 쳤다 칩시다. 걔가 확률적으로 막 주사위 굴려가지고 50% 확률로 타임이라는 뭔가를 수입해오고 그런 기능은 전혀 없어요. 100% 확률로 타임을 우리한테 준비를 시켜줄 겁니다. 물론 이제 걔가 잘 마련돼 있고 우리가 막 오타 같은 거 내지 않았다면 그래요. 근데 이 후문은 거기에 일종의 베리에이션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대충 납득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사실은 이 후문보다 한 주 전에 먼저 써본 적 있는 while문에 대한 정리를 적당히 복붙한 다음에 내용물만 살짝 고쳐서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이 친구는 반복 흐름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생긴 거 이 후문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키워드만 달라요. while 적고 조건식 적고 콜론 찍고 엔터키 쳐서 첫 줄 구성하고 내용물 문장들 적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완성됐고 그럼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while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냐. 일단 if문이랑 똑같이 조건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if문이랑 똑같이 계산 결과값이 true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while문은 그 뒤에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잘 떠가지고 내용물을 실행을 했다라면 이 친구는 마지막에 다시금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가는 작업이 맨 뒤에 들어있어요. 방금 전에 내용물 실행을 했다면 돌아갑니다. 하지 않았다라면 조건식 계산 결과 false가 떴다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while문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특징이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행 흐름 관점에서 순차가 대전제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림으로 표현해도 순차는 그냥 적어놓은 순서대로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하향하는 겁니다. 단조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얘를 실행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스킵을 하는 겁니다. 텔레포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문장들 300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문장 5개를 없는 셈 치고 그냥 그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0번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물 문장 실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동일한 내용물 문장 한 번 더 실행하고 한 번 더 실행하고 한 번 더 실행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은 이 돌아간다, 실행 흐름, 위에서 아래로 천편일률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역행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럴싸할 겁니다. 분기가 아래로 더 멀리 텔레포트 그 앞전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전멸이 D입니까 F입니까 여러분은? 그죠? 자 플래시잖아요 여러분. 플래시라고 안 하잖아요. 본인의 게임 습관을 다시 한번 원칙과 정의에 적합한 수준으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멀리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가운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게 분기예요. 반복은 내가 지금 원래는 내려가고 있다가 잠깐 다시 올라가서 동등한 내용을 한 번 더 쳐다볼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걔네가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그럴싸한 여기저기 다양한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할 수가 있게 될 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자, while문에는 지금 무언가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 들어있어요. 또한 돌아간다라는 작업도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while문은 여러분이 반복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분기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못할 건 없어요.
다만 보통은 그러지 않을 뿐입니다. if 문은 얘기가 달라요. if 문의 실행에는 돌아간다라는 작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if 문만 가지고는 반복 흐름을 반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다른 문장들은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분기를 반영하는 용도로도 쓰기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요 순차 분기 반복이랑 if문, while문들을 조금 구분하지만 연계해 가면서 쓰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C라든가 아니면 뭐 자바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아이폰 앱 만든다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위프트라든가 뭐 그런 동네에도 엔간하면 뭐 다른 문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if문, while문은 엔간하면 다 있습니다. 얘네가 되게 그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기본 개념 그 자체를 원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엔간하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동네는 while 대신에 until이 들어있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다 마련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잠깐 용어들을 정리를 하면 자 순차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전제예요. 우리가 기계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절대 중간에 있는 거 빼먹지 않고요. 절대로 우리 순서를 거역하지 않아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기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분기랑 반복 역시나 일단은 개념이에요.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내 머릿속 생각을 기계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구사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은 키보드 치기 전에 내 머릿속 그 복잡한 생각 덩어리를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위에서 아래로 쫙 훑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아이디어는 아쉽지만 기계한테 대리를 맡길 수는 없는 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F5 누르면 나왔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여자친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if문이랑 while문을 정리해봤어요. 얘네 둘은 명백히 문장의 일종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머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직접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통은 if문은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이든 어디든 엔간하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만 잘 해뒀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아이디어는 이 if문 내용물로 조건식 이렇게 적어서 밀어넣으면 되겠구나와 같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머릿속 생각을 .py 파일에다가 적어 내려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while문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런 if문과 while문을 적을 때 그래서 이 내용물을 언제는 실행을 하지 않을 거냐 또는 이 내용물을 어떤 느낌으로 반복 실행할 것이냐를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게 됩니다. 그걸 조건식을 적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적음으로써 언제 어떨 때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를 지정하시는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 살짝 정리하면 이거 지난주에 봤던 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새로 등장한 걸 살짝 입혀보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수 정의, 함수 호출식, 함수 개념을 추가로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순차 분기 반복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살짝 축약을 해서 자,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사실상 문장이 아니면 실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아예 그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정경 유착 같은 식으로 하나의 세트로 수식 계산도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니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합체시켜놨고 그 다음에 함수 결과적으로는 함수는 문장들에다가 한 세트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둘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데이터 쪽 단어냐 코드 쪽 단어냐라고 물어보면 명백히 코드 쪽 단어입니다. 문장들의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순차가 있으니까 집합보다는 그 나열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일단 코드 쪽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함수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문장 당연히 연결할 수 있어요. 함수 자체가 문장들의 나열이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기 위한 문장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함수 정의.
그 다음에 함수랑 수식도 명백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리 함수를 잘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인사해야 돼, 지금 당장 레벨업을 한번 시켜줘야 돼와 같은 상황이 눈에 보인다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수식을 적게 돼요. 함수 호출식을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랑 수식도 절대로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 실행은 이제 세 가지 재료들의 조합으로 구성하게 된다. 순차, 분기, 반복. 그래서 분기를 구사하기 위한 if문, 반복을 구사하기 위한 while문 같은 거 살짝 살펴봤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잘은 모르겠는데 아직 수식이 데이터 쪽이냐 코드 쪽이냐를 아직 우리가 확정 짓진 않기는 했는데 아무튼 지금 코드 부분은 예쁜 삼각형을 그리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싸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코드 영역 한가운데에는 문장이 있어요.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을 부풀린다라는 건 더 많은 문장을 투자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드 쪽 실행 흐름의 시간적인 흐름, 인과 그 자체, 당연하다는 듯이 튀어나오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대전체에 해당하는 순차 개념이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두면 일단은 4-1 본론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4-2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 한 15분 정도 읊으면 적절한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짚어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언제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인사할 것이냐 등등 어떤 상황에서 이 if문, 이 while문의 내용을 문장 내지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 또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냐를 여러분은 그 문장 첫 줄 키워드 바로 뒤 적절한 자리에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봤던 결론이었어요. 조건식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그거는 조금 차치하고 다시 한번 꺼내 갖고 올게요. 자, 여러분은 수식을 적을 때 예를 들면 3 더하기 5도 수식이란 말이에요. 3 한 글자도 수식이고요. 어떤 커다란 수식을 적을 때 그런 식으로 3, 5, 7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누기 템포 같은 느낌으로 어떤 이름을 섞어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템포에 0이 담겨있... 잠깐 그럼 안 되잖아. 나누기 템포니까. 그래요. x 더하기 5라고 칩시다. 그러면 x에 0 담겨있다라면 결과적으로 덧셈식 계산하면 5가 나올 거예요. x에 3 담겨있다. 덧셈하면 8 나올 거예요. 와 같이 계산할 때마다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계산했을 때 어쩔 때는 3 뜨고 어쩔 때는 5 뜨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2도 떴으면 좋겠다. 라면 여러분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수식의 내용물로서 아마도 거의 100% 확률로 이름을 섞어서 적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3 더하기 5 이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수식은 계산하면 엔간하면 항상 똑같이 8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일단 자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런 x라든가 그런 이름이 섞여 있는 커다란 수식을 계산하기 이전 타이밍에 사용자가 고른 값을 미리 그 x라는 이름에 담아두도록 순차에 기반한 실행 흐름을 구성하시면 이젠 F5 누를 때마다 덧셈하는 시점에 x값이 뭐가 나오냐가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F5 누를 때마다 똑같은 코드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덧셈 결과가 8이 나오고 어쩔 때는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마이너스 5 입력해냈다면 x 더하기 5 하면 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수식을 어떤 if문과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채워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아직까지는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였어요. 우리가 값을 논의를 했습니다. 뭐 3 나올 수도 있고 5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3 나오고 어쩔 때 5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름에다가 먼저 예를 들면 x는 input 괄호구 닫고 뭐 int 괄호구 닫고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만 잘 해두고 그 문장이 먼저 실행되도록 만들어 둔다면 이제는 x 더하기 5는 F5 누를 때마다 어쩔 때 3 나오고 어쩔 때 5 나오고 어쩔 때 0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식을
if문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으면 이제는 그러면 사용자가 뭐를 누르고 엔터키를 치냐에 따라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또는 어떤 문장을 어쩔 땐 5번 반복 실행하고 어쩔 땐 20번 반복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실행 흐름이 신출귀몰해지는 거예요. 항상 동등한 실행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 붙잡고 F5를 누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드를 전혀 고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흐름을 훨씬 더 다양하게 저 사람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우리가 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봐요. 그때는 아직 인풋 괄호 닫고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템포는 3하고 엔터 쳐놓은 이상 이 프로그램은 언제 F4를 누르든 간에 학교종 노래를 3배속으로 출력해 줄 겁니다. 항상. 근데 그 3 적는 대신에 인풋 괄호 닫고를 적어놨다. 인트 괄호 닫고 묶어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 사용자가 앞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3배속 어쩔 때는 15배속으로 출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학교종 노래를 몇 번 출력할지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본 다음에 while true를 적는 대신에 다른 조건식을 적는다면 학교종 노래를 항상 무한 번 연속 재생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저 사람이 원하는 횟수만큼만 불러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얘기입니다.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순차 분기 반복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한 if문 while문을 적을 때 매번 실행할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식을 첫 줄 자리에 적어두면 조화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베리에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일찍 집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네 번째 실습이라든가 그 집에서 구경해 봅시다 하고 제가 월요일 반 거 붙인 다음에 수업 페이지에다가 2시간 몇 분 여기서부터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고 온 사람 손들어 봅시다. 알았어요, 여러분. 자,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거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집에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최종 목표는 사실 월요일 반에서도 안 했고 지난 학기 우리 학교에서 했던 거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원하는 횟수만큼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으면 5번,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쳤으면 3번 반복하고 싶다 할 때 보통 사용하는 일종의 3단 콤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조금 이따 4-2에서 한 번 더 구사를 해볼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한다. 맨 처음에는 뭘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사용자한테 기회를 3번을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매번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기회를 1씩 차감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게임이고 저 사람이 목숨이 3개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저 사람은 처음에 목숨 3개로 스타트한다 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보통은 할당문을 적게 될 겁니다. 라이프는 3 엔터 쳐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다가 반복 흐름을 적되 예를 들면 while life가 0보다 큰 동안과 같은 느낌으로 부등식을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life가 3이니까 당연히 계산하면 true가 뜰 거예요. 그리고 그 while문의 내용물로 저 사람한테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장들을 전체 반복의 목표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들여쓰기해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번째는 그 조건식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방금 전에 자 while문 내용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한다는 건 그 위에 적혀 있었던 문장들을 순차에 따라서 한번 실행하고 내려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미 한 번 서비스를 더 받은 겁니다. 그 명확한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life를 1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fe는 life 빼기 1 엔터와 같은 할당문을 while문 내용물 가장 마지막에 적음으로써 이 3단 콤보의 마지막 다음 반복을 준비한다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지금 반복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과 3번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여러분이 할당문을 잘 적어두라 이겁니다. 데이터랑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도 사실상 그 이름
지금 그때그때 값이 바뀌는 그 이름을 섞어서 조건식을 적으라는 거니까 얘도 데이터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소위 수학적 귀납법 같은 mathematical induction 같은 단어가 떠오르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4-2에서 이걸 한 번 더 써볼 테니까 그거 구경하면 그럭저럭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뭡니까? 그 이제 x가 0보다 큰 숫자일 때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x가 0일 때 성립함을 보여요. 두 번째, x가 i일 때 성립한다라면 i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요. 그럼 이제 0일 때 성립하니까 1일 때도 성립하고 1일 때 성립하니까 2일 때도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기계 쭉쭉쭉쭉 한도 끝도 없이 파내려가면 0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잖아요. 대충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서비스 제공할 때마다 라이프를 1씩 까면 결과적으로 라이프를 세 번째 깠을 때 라이프는 0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while문의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이제는 true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게임 오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3단 콤보입니다. 자주 쓰이는 거니까 자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정도 해두면 이제 4-1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코드 쪽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고 데이터 쪽과의 연결고리를 살짝 짚어봤어요. 그래서 4-2에서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좀 더 다채롭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4-1 내용까지가 사실상 일종의 토대, 베이시스, 기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내용 보다가 잘 납득이 안 된다. 언제든 3주차, 4주차 내용으로 돌아와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해두고, 오늘 지금 작황이 좋은데 제가 지금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17,400원을 내고 택시 뒷좌석에 앉아갖고 등교를 했더니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요. 아무튼 쉽시다. 몇 분 쉴래요? 22분입니다 지금.